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흔히 소크라테스의 4대 복음 아니면 플라톤의 대화라고도 불리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원로 가수 나훈아 선생님의 히트곡 테스형이라는 노래에서도 나오죠. 소크라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니 배우식 사랑은 또 왜 이래. 나훈아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책은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서술하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생애에 저작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대복음 모든 이야기의 형식이 이 책에서 펼쳐지던 상황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기억을 상기해내서 다시 이제 저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뉴피디 행복스테이에서는 이 중에 두 가지 복음인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파이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크리톤과 에로스는 짤막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인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장에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변론의 핵심 내용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청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르친 지식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시대상에서 보면 다소 생뚱맞을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는데요. 그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당시 델포이 신전이 모시던 신은 이제 태양신 아폴론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의 신탁으로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라는 신탁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정치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정치인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 면전에서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 그 정치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어떤 고상한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롭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뭔가 실제로 만나면은 좀 상당히 좀 얄밉고 미움을 살만한 행동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이 주신 그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다닙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시인들을 찾아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앞에서 자신이 무지가 드러내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은 시를 들고 가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시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인보다 더 자세히 시를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시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본능과 외부로 주어지는 영감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예언자나 어떤 선견자와 같은 존재들이지 자신보다 지혜로운 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가진 그런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보면서 그 방면에서는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은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내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이제 그 전문적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지식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신탁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나는 내가 지혜에 관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구나.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소크라테스는 그 이후로도 신탁을 따르기 위해 도장 깨기를 하는 마냥 지혜롭다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을 계속합니다.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자신이 빈곤하다 이런 얘기도 중간중간에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행위를 따르면서 자신이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인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고발했다고 변론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은 그저 신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이고 전혀 악의는 없다고 변론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100번을 경고해도 자신은 이 행위를 계속 해나갈 것이며 자신을 사형시키는 것은 신께서 주신 선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이렇게 신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고 하고 1차 변론을 마칩니다. 1차 투표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유죄를 선고받은 소크라테스는 2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2차 변론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측은 사형을 제시하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떤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를 배심원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은 평생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돈 버는 일, 인기 있는 웅변가가 되는 일 등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을 본인이 살게 되면 타인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파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수고에 판단을 내린다면 나는 차라리 정부 청사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변론합니다. 이게 정부 청사에서 그 당시에 무료로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게 그게 어떤 애국자나 어떤 그런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옳은 일을 하려고. 예, 자기는 이게 그런 상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같은 가난한 노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싶다면 자신은 돈이 없지만 자신의 제자인 플라톤과 크리톤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니 자신은 벌금형을 제시하겠다 하면서 2차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 변론. 사실 3차 변론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고 소크라테스는 덤덤히 선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한 배심원들에게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면서 그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런 어떤 재판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가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있어서 그들이 받을 비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죽으니 모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형에 반대했던 배심원들과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어김없이 신의 예언의 음성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듯이 누가 보아도 최악의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신께서 나의 일을 방해하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말을 하는 중에도 뭔가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데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신께서 그것을 반대해서 나를 가로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나쁜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줄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가 아니면 평소에 내게 들려오고 했던 그 신호는 나의 말이나 행동을 반대하여 반드시 나를 막아섰을 것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승의 진정한 재판관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승에서 정의롭게 살아갔던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그런 여러 영웅들과 오르페우스와 호메로스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승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재밌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승의 재판관들은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좋게 여겨서 선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어떤 해악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호로 보내서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배심원들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미덕보다 재물이나 그 밖의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전에 내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해주었듯이 저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나와 내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복음인 크리톤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이제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잠을 잡니다. 그때 이제 친구이자 제자인 크리톤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잠에서 깨면서 이제 크리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크리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이 뇌물을 이용해서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국가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도시국가로 가면은 지금 여기 배경은 아테네잖아요. 근데 만약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갔다 그러면은 아테네에서 받은 처벌이 이제 무효가 되는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국가로 도망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으면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친구보다 돈을 더 우선하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소크라테스를 이제 회유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꿈속에서 한 여인에게 자신이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크리톤은 계속 회유를 하죠. 이제 크리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족들과 다른 자신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회유합니다. 이제 너의 아들들을 계속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시선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결국 이제 거절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어록인 악법도 법이다와 비슷한 이유를 들면서 탈출을 거부합니다. 사실 저 어록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어록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이유를 들면서 탈출을 거부하긴 합니다. 뭐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국가와 배심원들이 한 공동으로 합의한 판결을 거스르는 행위는 정의롭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따르겠다고 하고, 네, 이제 그 3장 이어지는 파이돈에서는 이제 그 사약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좀 거의 일부러 죽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사실 여러 번의 그 목숨을 부지할 만한 기회가 있었지요. 변론 중에서도 뭔가 자신의 뜻을 굽히거나 조금만 타협을 봤으면은 사형까지는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크리톤에서는 아예 빼주겠다는데도 거부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나올 파이돈에서도 상당히 그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